세종시록 74권 세종 18년 7월 18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야인에게 간첩을 보내는 일에 관한 논의 앞에 이어서 그로 하여금 그 후한 상을 탐내게 하고 제가 반간이 된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게 한다면 저들은 실정을 숨기지 아니할 것이니 우리는 그 계획을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상을 주는 데 쓰일 재물은 경들이 모여 논의하여 적당한 수량을 헤아려 마련하되 만일 넉넉지 못한 일이 있거든 모름지기 즉시 주달하라. 내가 마땅히 마련하여 보내겠다 하였다. 세종시록 74권 세종 18년 7월 20일 개축 첫 번째 기사. 기우제를 행하다. 사직단에 비 오기를 빌고 북방 토령에게 기우제를 행하였다. 세종시록 74권 세종 18년 7월 20일 개축 두 번째 기사. 공성의 옛 성을 구축하도록 하다. 세종시록 74권 세종 18년 7월 20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중추원 영원사의 좌차와 영접하는 예제를 아뢰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첩정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중추원 영원사의 좌차와 영접 전송하는 예도를 원예전과 소개전을 참작하여 상세히 정하여 아뢰나이다. 판원사 이하의 관원은 월대의 서쪽가에 쓰고 첨지원사는 남쪽으로 가까이 조금 뒤로 서서 모두 몸을 굽혀 영접한다. 영원사는 중앙으로부터 들어가서 첨지원사에게 업을 하고 부사 이상의 관원에게는 서로 대하여 업한다. 영원사가 섬돌 위의 지게문 밖에 가서 또 행두와 업하고 영원사가 당에 올라 자리 앞에 나아가서 남향하였으면 판원사 이하의 관원이 앞으로 나아가서 머리를 숙여 두 번 절하고 영원사는 머리를 들고 답배한다. 첨지원사가 위의 의식과 같이 행례하면 영원사는 너그러운 태도로 답례한다. 전송하는 의식은 영접하는 의식과 같이 하되 지게문 밖에서 업하는 예가 없고 판원사 이하는 중앙에서 영접하고 전송하며 행례하는 원전에 의거하는데 다만 판원사는 섬돌 위의 지게문 밖에서 업하는 일이 없고 또한 원사 이하와는 동쪽과 서쪽으로 서로 대하여 행례한다. 좌석의 차례는 영원사는 북벽에 있고 판원사는 동벽에 있으며 원사 이하와 부사 이상은 서벽에 있다. 만약 일품 산관을 겸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동벽에 있되 모두 교위에 앉고 첨지원사는 남쪽 줄의 승상에 앉는다. 수령관과 녹사, 전리들의 영접하고 전송하는 행례는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하였다. 세종시록 74권 세종 18년 7월 20일 개축 네 번째 기사. 태시를 수호하는 군사의 접거를 한정하다. 여러 태시를 수호하는 군사들에게 여러 능실의 예의에 의하여 한정한 곳 밖의 접거함을 검하게 하고 3년마다 한 차례씩 관원을 보내어 돌아다니며 살피게 하고 잡목을 뽑아버리게 하였다. 평안도 감사에게 평안도의 방비책을 아뢰게 하다. 한 지방을 제어하는 일을 오로지 도절제사에게 위임하여 그 성과를 보고자 하는데 지난번에 적을 제어하는 방책을 구하여 모아 써서 보냈으니 늘 눈여겨보고 그 뜻을 자세히 연구하여 만약 쓸만한 방책이 있거든 간단히 적어 아뢰라. 내가 지금 이를 생각해보건대 적을 제어하는 방책은 비록 도절제사가 주장하게 되지만은 감사는 한 지방을 맡아 다스리고 있으니 또한 알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제 또 한 벌을 써서 보내노라. 지금 이 여러 사람의 의논이 각각 분분하여 비록 이때 조치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많으나 그러나 또한 쓸만하고 본받을 만한 방책이 있을 것이다. 경도 또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생각하여 도절제사와 함께 마음을 합하여 서로 의논하여 만약 여러 사람이 모두 옳게 여기는 조목이 있거든 함께 의논하고 아뢰고 비록 같지 않은 점이 있더라도 각기 소견을 간단히 붙여 적어서 아뢰라 하였다. 세종시록 74권 세종 18년 7월 21일 갑인 첫 번째 기사. 병조에서 예성을 수축하기를 청하다.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4권 세종 18년 7월 21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충청감사 정인지가 흉년구제의 방책을 올리다. 신이 거기 생각하옵건대 천운이 고르지 못하고 음양이 혹시 어긋나서 수재와 한재가 있어 흉년이 드는 것은 예로부터 있는 바이오니 저축하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태평한 지가 이미 40여 년이 되오며 인구가 날로 번성하여 1년의 저축으로는 10,000분의 1에도 부족하온데 기근이 거듭 닥쳐오고 변경은 편안하지 못하오니 한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3년을 경작하면 1년의 양식이고 9년을 경작하면 3년의 양식이 있어 쓸 것을 쓰고 그 밖에 남아 저축한 곡식이 이와 같았습니다. 국가의 토지는 척박하고 백성은 가난하여 이미 예전과 같지 못하온데 다만 평조, 상평, 의창, 사창의 제도는 역대에서 이를 강구하여 이미 익숙해졌고 이를 시행하여 이미 징험했사오니 만약 이를 참작하여 시행한다면 되지 않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대개 평조와 상평은 서로 비슷하온데 이른바 곡식이 천하면 농민이 해롭게 되오니 곡식 값을 올려서 곡식을 사들여 농민을 이롭게 하고 곡식이 귀하면 일반 백성이 해롭게 되오니 곡식값을 낮춰 곡식을 방출하여 일반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이니 이 뜻이 가장 좋습니다. 예전 선비도 말하기를 풍년든 해에는 관청에서 값을 내어 곡식을 사들였다가 진지하는 날에 원가대로 곡식을 판다면 관청에는 손해가 없고 백성에게만 이익이 있을 것이라 하니 이 말도 역시 평조상평의 아름다운 뜻을 말한 것입니다. 가령 풍년에 쌀 한두의 그때 값이 돈 10문이거든 관청에서 15문을 주고 곡식을 사는 것이니 이른바 곡식값을 올려서 농민을 이롭게 하는 것이요. 흉년에 쌀 1두의 그때 값이 20문이라면 관청에서는 15문을 받고 곡식을 파는 것이니 이른바 곡식값을 낮춰 일반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인민을 위한 정치는 음식물과 재물 두 가지뿐입니다. 청컨대 백성들로 하여금 경작하는 토지 10결에 해마다 면포로는 한 피를 주고 정포로는 2피를 내게 하며 동전으로는 배를 매매하는 값에 따라서 관청에서 거두 간수했다가 연사가 풍년이면 값을 올려서 거두어 드리고 연사가 흉년이면 값을 낮춰 팔게 한다면 관청과 민간이 다 편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황해도의 평산, 배천, 연안과 경기도의 통진, 부평과 충청도의 내포와 전라도의 만경, 옥야 등은 곡식이 많이 나는 곳이라 일컬었으나 봄과 삼은 생산되지 아니하므로 포목은 모두 쌀로 바꾸고 쓰게 되오니 만약 책임이 있는 관원이 잘 강구하여 이를 시행한다면 백성들도 기뻐하여 원망이 없을 것이며 동전도 또한 이로 인하여 유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한도로서 생각해보면 한 고을의 백성이 대개 1만 명은 되온즉 쌀 15만 석을 저축한다면 3년의 군자는 지탱할 수 있사오니 이로써 군량을 저축하고 상평창으로는 흉년을 구제하고 이창으로는 종자를 준비하여 세 가지가 서로 빌려 쓰지 않게 하고 만약 쌀이 묵어 변질된 것이 있으면 묵은 곡식으로서 새 곡식을 바꾸게 하여 이를 일정한 법으로 삼는다면 그의 국가의 영원한 계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비록 어느 날에 급한 일은 아니었지만은 신의 어리석은 소견이 이와 같습니다 하였다. 정부로 하여금 서로 의논하여 아뢰게 하니 영의정 황희 등이 의논하기를 삼가 옛글을 상고하여 보건대 위나라 이회의 평조법은 연사 성숙의 상중하로 보았을 때 1랑을 계산하여 배 또는 3, 4배까지 거두다가 연사가 흉년이 되면 굶주리는 정도의 대중소로 나누어 흩어 주었으며 한나라가 경수창의 상평창의 제도는 곡식이 흔하면 그 값을 올려 사들였다가 곡식이 귀하면 그 값을 낮춰 팔아서 백성에게 편리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주연에서 침탈하고 빌려 쓰는 패단이 있고 또 펴서 내줄 때에는 때를 맞추어 주지 않고 시일을 끌어 지체하는 염려가 있으며 주고받을 즈음에는 과중하게 값을 걷어들여 중간 예약을 취하며 또 구걸하고 토색하는 패단과 억지로 배정하는 패단이 부산하게 일어나서 한갓 아름다운 명칭만 있고 실제의 혜택은 없었습니다. 한나라 유학자도 또한 말하기를 백성들과 이익을 다툴 수가 없다고 하여 마침내 이를 폐지했던 것입니다. 송대 이래로 혹은 내고에 저축한 것을 내어 쌀
사들이는 미천을 삼기도 하고 혹은 3, 4배의 돈을 나누어 주어서 상평을 성취하기도 했으나 역대히 말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다름을 따라서 곧 회복되었다가도 곧 폐지되게 되어 일이 마침내 시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신등은 생각하기를 우리나라는 산천이 험준하고 토지는 척박하여 연사의 등풍이 드문 편이어서 조세가 들어오는 것이 매우 적사온즉 곱절로 징수하는 법은 진시로 시행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 관부에 저장된 돈과 피력도 또한 적으므로 그것으로 국가 경비에도 오히려 넉넉하지 못하오니 관부의 저축으로서 쌀 사들이는 미천을 삼을 수 없습니다. 비록 쌀 사들이는 미천을 준비하여더라도 그것으로 무역하고 출납할 즈음에는 아마 역대에 있어 온 폐단을 다시 되풀이하게 될 것이오니 백성들이 반드시 원망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나라에서 민호의 크고 작은 것을 따라 배와 쌀을 거두게 하는 영이 있었사온데 그 수량은 심히 적었으되 백성들은 오히려 좋아하지 아니하여 의논을 올려 이를 폐지하였습니다. 만약 위의 말씀대로 정상의 세금 밖에 토지 10개마다 해마다 돈이나 배를 거두어서 사들이는 미천으로 삼는다면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음이 호포와 호미보다도 심할 것이오니 이를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제14권 세종 18년 7월 21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도주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관해 아래다. 속형전에는 당시에 범죄한 사람이 도망 중에 있어 쫓아 잡으려 하여도 잡지 못한 사람은 경한대로 속전을 바치게 한다고 하였고 대명률 옥수 탈감 급반 옥제 도조에는 당시 모든 범죄한 사람이 갇혔다가 감옥에서 도망간 것과 모두 풀어버리고 도망간 것과 제가 칼을 쓰고 고랑을 채운 채로 옥을 넘어 도망하여 아직 잡히지 않은 사람은 각기 본 죄 위에 2등을 더한다 했사온데 지금 사율원에서는 본디 갇혀 있지 않았는데 도망하여 아직 잡히지 않은 사람에게도 역시 등급을 더하게 되니 이를 형률에 대조한다면 합당치 아니합니다. 그러므로는 일체 육정과 형률 조문에 의거하여 다만 본죄만 죄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제14권 세종 18년 7월 22일 을묘 첫 번째 기사 마정 정검원 파견에 대한 논의 사헌부 장령 남간이 아뢰기를 조신이 각도에서 사자로 갈 적에는 비록 풍년이라도 역시 배단이 있을 것이온데 하물며 흉년이겠습니까? 마정은 곧 군국의 중진대한 일이므로 말을 점검하는 것은 진시로 폐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은 한재가 너무 심하고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세도가 더욱 심하오니 비오건대 임시로 아직은 점검원을 보내는 것을 정지하고 감사로 하여금 점거하게 하시오면 백성들은 폐해를 받지 않고 마정은 제대로 잘 될 것입니다. 하물며 말을 점검한 무리들은 대개가 나이 젊은 사람들이므로 한갓 폐단만 있을 뿐이오니 어찌 감사가 임금의 근심을 나누는 것과 같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말하는 것이 진실로 내 마음에 적합하다. 그러나 큰일이면 나 혼자 결단할 수 없으니 모름지기 사복제조와 함께 의논한 후에 이를 시행하겠다 하고 사복제조 정연 등을 불러 의논하니 여러 사람이 모두 아뢰기를 사무에서 말한 바가 비록 좋사오나 그러나 신등은 생각하기를 모름지기 사복시 관원으로 임명하여 보낸 후에야 될 것입니다. 대저 그 직책을 나누어 맡게 한 것은 그 일을 완전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감사가 비록 위로는 임금이 근심하시고 마음 쓰시는 생각을 못받고 아래로는 백성을 사랑하고 다스리는 임무를 다하고 있지만 일이 번잡하고 정사가 많으니 어찌 사복시의 관원이 그 일을 오로지 담당한 것과 같겠습니까? 마땅히 사복시의 관원을 나누어 보내서 주연을 돌아다니면서 그 말에 살찌고 파리한 것을 상고하고 그 목장의 좋고 나쁜 것을 살펴서 이를 책망하기도 하고 처벌하기도 한 후에야 마정이 잘 다스려질 것입니다. 대체 출사의 영을 받고 나간 자는 직무를 행하는데 배단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74권 세종 18년 7월 22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왕세자빈의 상제에 관해 아래다. 두시통전의 황태자비 제부모 상조에는
13개월 만에 상복을 벗는데 장엄히 소복을 받들고 이내 제복하라고 찬한다라고 하였사오며 문공가래는 무릇 딸이 남의 집에 시집간 사람은 사친을 위하여 상복을 일등을 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왕세자빈의 상제는 옛 제도에 의거하여 13개월의 상을 마치게 하되 다만 양전의 조현하옴은 오래 폐할 수 없사오며 또 죄복으로 배울 수도 없사옵니다. 이것은 큰 예절이오니 조연할 때는 넓은 옥색의 의복으로서 행하게 하고 대개 상사에 관해서는 죄복을 쓰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7월 23일 병진 첫 번째 기사. 회덕과 직산에서 황충이 발생하다. 세종실록 73권 세종 18년 7월 23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술을 올리는 것을 허락하다. 의정부와 육조에서 술을 하시기를 청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오늘 아침에 약을 먹기 때문에 이미 술 한 잔을 마셨는데 이제부터는 혹시 바람이 불고 추운 날에는 술을 마시겠노라 하였다. 이내 매일 아침마다 술을 드시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르고 정교하기를 지금부터는 각정과 각궁에서도 모두 술을 마시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7월 23일 병진 세 번째 기사. 빙고할 일이 있으면 지체 없이 역마를 띄우게 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저 이웃 나라 사람에게는 마땅히 성의로서 대접해야 될 것인데 근래 외인과 야인들이 국경에 이르면 즉시 빨리 보고하지 아니하여 그들과 하여금 국경 위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하니 그들이 분하고 원망함이 없을 수 없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혹시 빙고할 일이 있으면 역마를 띄워 공문을 보내고 시를 지체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7월 24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사복시의 말 80회를 경기에 빈약한 역에 나누어 주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7월 25일 무 첫 번째 기사. 종묘에 비 오기를 빌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7월 25일 무 두 번째 기사. 감목관을 혁파하고 그 목장을 그 지방 수령으로 겸하게 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한길도의 도련표 목장은 함흥 소윤으로 말응도 목장은 영흥 판관으로 두원태 목장은 지단천 군사로 마량이도 목장은 홍은 현감으로 반상사 눌도 목장은 용진 현령으로 충청도의 대산곳 목장은 지서산 군사로 흥양곳 목장은 결성 현감으로 원산도 목장은 고만만호로 계야소도 목장은 서천포 만호로 난지도 목장은 당진포 만호로 전라도의 지도 목장은 한평 현감으로 도양곳 목장은 지고흥 형사로 임치도 목장은 우도 도만호로 장산도 목장은 주량 도만호로 자은도 목장은 다경포 만호로 경상도의 오해항 목장은 서글포 목장 오해항 목장과 서글포 목장은 지동네 현사로 가조음도 목장은 지거제 현사로 경기도 자연도 용류도 무의도 목장은 지인천 군사로 대구도 여흥도 목장은 남양 도후부사로 덕적도 사야곳 이작도 소hul도 목장은 좌도 첨철제사로 매도 장봉도 위도 목장은 정포만으로 주문도 보음도 목장은 우도 첨철제사로 경해 임명하고 감목관은 모두 혁파하는 것이 어떠하오리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7월 26일 김희 첫 번째 기사. 대신이 사직할 때 예를 말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옛날에는 군신 상하의 사이에는 을의 문사로서 서로 통하고 관작을 제수할 때도 또한 모두 교명이 있었으며 사직하면 반드시 허락하지 않은 비답이 있었는데 지금은 관직을 제수할 때 이미 교서가 없었은즉 유독 사직할 때만 불륜이란 비답을 하게 되면 타당하지 않은 듯하다. 또 다 같은 사직인데도 말씀을 올려 사직하면 비답이 없고 전문을 올려 사직하면 비답이 있는 것은 더욱 근거가 없는 일이다. 이제부터는 대신이 사직할 때 이미 말씀으로써 친히 교유한다면 비답할 필요가 없으며 또 안습과 지팡이를 내릴 때 이미 건시 문신을 보낸다면 마땅히 교서와
사은하는 전문은 없애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74권 세종 18년 7월 26일 기미 두 번째 기사 비가 오지 않은 충청 경상의 제사를 검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첩정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예기에 말하기를 사방에 증흠하여 연사가 순조롭게 이루지 못하게 되면 팔사가 통하지 않는다 하고 2시 통전에 절호가 가물면 태묘에 빈다고 하였는데 주에 만약 빌은 대로 비를 얻게 되면 보온하기 위해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으며 또 대사에 빌고 악진과 해독에 나아가서 빈다고 하고 주에는 비를 얻게 되면 보온하기 위하여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습니다. 금년은 충청도 경상도에서는 기도하고 난 후에 비가 오지 아니하여 농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니 옛날의 예에 의하여 충청 경상 두 도에서는 보온하는 제사를 행하지 말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팔사는 새말의 농사에 관계에 있는 8신에게 지내는 제사이다. 세종시로 74권 세종 18년 7월 27일 경신 첫 번째 기사 한재로 인해 장사치들을 단속하다. 전라도 감사가 급히 아뢰기를 금년은 가뭄으로 인해 흉년이 들어 백성의 살아갈 길이 걱정되었는데 장사치들이 시골에 마구 돌아다니면서 속여 매매하오니 무식한 어리석은 백성들이 앞날의 일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적은 곡식으로 긴치 않은 물건을 사게 됩니다. 또 연사의 흉작으로 인해 흉년구제에 골몰하여 사방이 흩어져 있는데 믿을 수 없는 장사치들이 감찰이 허술한 틈을 타서 도둑질을 하는 것도 또한 염려스러우니 정산년까지 기한을 정하고 엄격히 검단하옴이 어떠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74권 세종 18년 7월 27일 경신 두 번째 기사 백세 노인 김씨의 요식을 줄이지 못하게 하다. 강원도 감사가 경비가 부족한 이유로 백세된 노인 김씨에게 주는 요식에서 5석을 줄이자고 청한 임금이 말하기를 백세가 된 노인은 세상에 항상 있지 않으니 어리상 마땅히 후하게 구휼하여야 될 것이다. 전에 주던 수량대로 10석을 주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74권 세종 18년 7월 27일 경신 세 번째 기사 구휴를 위해 보리 밀을 나누어 심게 하다. 각도의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송나라 선비 동희가 올린 활민서에 흉년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보리와 밀 심기를 권장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옛날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지금 연사에 흉년을 당하였으니 마땅히 그전의 수량보다도 배나 심어야 될 것이다. 그러나 민간에 스스로 준비한 종자가 반드시 부족할 것이니 군자감과 의창에서 저장된 보리, 밀 종자를 나누어 주어 심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74권 세종 18년 7월 28일 신유 첫 번째 기사 공조판사 성악을 모함한 감찰들을 추액하게 하다. 공조판사 성악 등이 아뢰기를 감찰 등이 기묘하지 않은 작은 허물로서 본조의 영사를 자주 처벌한 까닭으로 계문하여 법을 만들어 그들에게 마음대로 처벌하지 못하게 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신덕을 매우 미워하여 신덕의 이름을 쭉 나란히 써서 벽에 걸고 널리 보이게 하오니 어명을 받들어 법을 만든 일이 어찌 이같이 멸시되겠습니까? 주상께서 재결하옵기를 삼가 바라옵니다 하므로 즉시 의금부에 명하여 감찰 박경문 최효생 문여랑 등을 가두고 주액하여 아뢰게 하였다. 세종시로 74권 세종 18년 7월 28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언그릇을 훔친 김질동의 어머니가 살려주기를 청하나 거절하다. 언모사 그릇을 도둑질한 김질동은 곧 외아들이다. 그 어머니가 말씀을 올려 살려주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그 죄가 중함으로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74권 세종 18년 7월 29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이계전과 김문에게 강목 통감의 훈의를 찬술케 하다. 강목 통감의 훈의를 찬술하게 하고 유의선으로 하여금 서문을 짓게 하니 그 서문에 주문공의 강목은 춘추의 밀법을 본받았으니 그 글은 사기이지만 그 뜻은 경서이다.
임금께서 집현전 부교리 이계정 김문 등에게 명하시기를 무릇 학문하는 방법은 경학을 근본으로 삼을지니 진시로 마땅히 먼저 읽어야 될 것이다. 그러나 다만 경학만 공부하고 사기를 통하지 않는다면 그 학문을 넓지 못할 것이다. 사학을 하고자 한다면 강목의 한 책과 같은 것이 없다. 지난번에 이미 자치통감의 훈의를 찬술하였으므로 또 이 책으로 인하여 강목까지 아우러 주해하여 후학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니 너희들은 그것에 힘을 쓰라 하옵시었다. 이에 계전 등이 참작하고 증손하여 그 요긴한 말을 뽑아서 장절에 따라 나누어 붙이되 무릇 버리고 취할 것을 모두 임금의 제단을 받았었다. 계속하여 집현전 부교리 이사철과 수찬, 최항 등에게 명하여 교정하게 하여 3년이 지나서 책이 이루어졌으나 다만 그 구주는 글자 모양이 조금 자차분하므로 주상께서 춘추가 높아지시면 보시기가 어려울까 염려하시어 진양대군 이유로 하여금 큰 글자로 써서 이를 새로 주조하여 새 글자로서 강을 삼고 옛 글자로서 목을 삼게 하였으며 또 권질이 무겁고 큰 것을 정리해서 상중하로 만들기도 하고 상하로 만들기도 하여서 총 149권이었다. 장차 본떠 인쇄하여 세상에 널리 전하게 하고 마침내 신에게 명하여 서문을 짓게 하시니 신은 그에게 생각하건대 사기의 글이 세상에 전해온 것이 많지만은 통감보다 상세한 것이 없고 강목보다 요긴한 것이 없으니 실로 천하만세의 귀감인 것이다. 그러나 그 여러 학자의 주석이 자모 상세하고 간략한 것이 있게 되고 또한 서로 모순되기도 하며 진실로 두루 쉽게 보고 절충할 수 없게 된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우리 주상전하께서는 하늘이 내린 거룩하오신 학문으로 경서와 사기에 마음을 두시고 깊이 생각하시며 만기를 보살피시는 여가의 두 서적을 읽으시고 여러 주해의 다른 것을 참고 연구하여 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매우 세밀히 분석하여 환하게 상고할 수 있게 하시니 진실로 사서의 대전인 것이다. 이를 읽는 사람이 진실로 성상의 교훈을 우러러 본받아 먼저 경학을 밝히고 난 후에 통감으로서 학문을 넓히고 강목으로서 요약한다면 본말이 겸하여 갖추어지고 안팎이 융통되어 본체가 밝게 되고 쓰기에 벗어나지 않는 학문이 될 것이다. 만일 혹 차스를 건너뛰어 여러 가지 책을 읽는 데만 한갓 힘을 쓴다면 어찌 우리 선상께서 도학을 먼저 밝혀 세대에 내리어 교화를 세우시려는 아름다운 뜻을 보답함이 되리요. 훗날에 이 책을 보는 사람은 마땅히 스스로 깨우치고 살필 것이다 하였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7월 30일 개하 첫 번째 기사 유성이 생기다. 해가 지고 처음으로 어두워질 때 유성의 크기가 동이만 하고 꼬리가 배 한 필 길이만 하고 빛깔은 번갯빛과 같은 것이 중천에 생기어 북극으로 들어가서 흩어지고 조금 후에 소리가 천둥과 같더니 그 기운이 흰 구름에 흩어진 것 같다가 오랜 뒤에야 사라졌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8월 1일 갑자 첫 번째 기사 경기의 곡식 종자를 준비하게 하다. 경기감사가 아뢰기를 이제 돈의 흉년이 들었으니 각고 울에서 새 곡식을 바꾸어 들여 명년의 곡식 종자를 준비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8월 2일 얼축 첫 번째 기사 현물이 하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8월 2일 얼축 두 번째 기사 성주의 죄수 이계지를 기양 보내다. 형제에서 아뢰기를 성주의 죄수 이계지가 본디부터 미친 병이 있어 그 아내의 아버지를 찔렀으니 형률에 의하여 참형에 해당됩니다 하니 명하여 1등을 가명하여 곤장을 쳐서 여연으로 귀양 보내게 하였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8월 3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8월 3일 병인 두 번째 기사 박경문, 문여랑, 조휘, 최효생 등의 죄를 조사하여 벌주다. 일본부에서 감찰 등이 죄를 조사하여 아뢰니 명하기를 박경문은 곤장 80을 도를 속바치게 하고 관직을 파면하며 문여랑은 조휘,
문열왕과 주희는 곤장 70도를 속바치게 하고 관직을 파면하고 최효생은 공신의 아들인 까닭으로 다만 그 관직만 파면하고 그 나머지 사람은 모두 태형 40도를 속바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8월 3일 병인 세 번째 기사. 김효분의 관직 해임을 허락하지 아니하다. 조하정은 문연영이 아뢰기를 우리나라 법의 6조의 난관은 30개월이 찬 후에야 관직을 옮기는 것이 법령 제1장에 기록되어 있사온데 김효부는 예조 정랑으로서 황해도 도사가 되고 황해도 도사로서 병조 정랑이 되었사오니 예조에서와 병조에서까지 출사한 날수를 합하여 겨우 18개월이었사온데 도사에 있던 일수까지를 아울러 계산하여 관직을 옮기고 풍계를 고쳤으니 이는 그전에 예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원컨대 사품 관직을 해임시켜 그전대로 정랑을 삼았다가 30개월이 찬 것을 기다려 관직을 옮기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내가 특별히 제수한 것이니 예를 만드는 일은 아니니 다시 감히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8월 3일 병인 네 번째 기사. 광주 죄수 유두함을 차명에 차하게 하다. 형제에서 아뢰기를 광주의 죄수 유두함이 절도죄로서 체포함에 한거하고 또 활을 당겨 그 아비를 쏘고자 하였으니 형률에 의거하면 차명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8월 4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사직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8월 5일 무진 첫 번째 기사. 활인원의 백성들을 진제장에 세워 돌보게 하다. 한성부에 전지하기를 서울 성안과 성밑에 사는 굶주리는 백성들을 모두 활인원에 보내어 진제하게 하더니 연병을 두려워하여 도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저 떠돌아다니는 사람도 매우 많으므로 가옥이 장차 용납할 수 없게 되리니 보재원, 이태원 두 원에 별도로 진제장을 세우고 한성부에서 오부의 관리와 함께 검찰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8월 6일 기사 첫 번째 기사. 황보양 배인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황보양을 좌 헌납으로 삼고 배인을 우 헌납으로 삼았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8월 6일 기사 두 번째 기사. 밤에 성 안에 들어온 표범을 잡다. 밤에 표범이 성 안에 들어와 개를 무니 이를 쫓아가서 잡았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8월 7일 경호 첫 번째 기사. 풍운 레우단의 제사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8월 7일 경호 두 번째 기사. 가뭄으로 인해 갑옷의 점고를 정지하고 향교를 방학하게 하다. 연사가 흉년이므로 금년 가을의 근복과 갑옷의 점고를 정지하고 또 각 고의 향교는 정사년 추수기까지 기한하에 모두 방학하게 하고 그 교관도 또한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봉급을 정지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8월 7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충청도 감사 정인지가 글을 올렸으므로 현감 곽순을 파면시키다. 영동 현감 곽순이 수령의 신분으로 기생을 싣고 마구 돌아다니므로 신이 그 사유를 추문하려 하옵다가 마침 사명이 있어 버려두고 추문을 하지 않았으며 다만 등급을 사정할 적에 이를 중등에 두었으니 이제들이니 곽순이 이 글을 올려 가뭄이 있는 이유를 말하면서 오로지 소신을 지적하였다고 하오니 신은 이 소식을 듣고 하루라도 곽순의 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컨대 유사히 내려 그 죄를 밝게 다스리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곽순이 올린 글은 감사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면 버려두고 논지하지 않음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되면 감사와 수령사에 반드시 혐의와 틈이 있게 될 것이다 하고 드디어 곽순의 관직을 파면시켰다. 현명하죠.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8월 7일 경우 네 번째 기사. 군관 최정안을 파면시키다. 평안도 도절제사 이천희 군관 최정안의 직첩을 돌려주기를 청하는 임금이 정부에 의논하고 말하기를 정안은 그를 잃은 선비로 현재 간관이 되어 처숙부인 이흥의 노비의 문권을 위조하고 또 도관의 원리에게 청탁하여 문권을 수리하게
넘기게 하였으니 그 마음 매우 간휼하다. 또 이천에게 연주를 대서 군관이 되어 요로에 통하는 계제를 삼았으니 두 서너 달이 되지 않았는데도 직접을 받고자 하니 그 간사한 계책이 더욱 심한데 이천은 그 계책을 들어주어 그를 끌어들여 막하를 삼아 현재 조그만 공로도 없이 직접 주기를 청하니 또한 옳지 못한 일이다. 법에 의거하며 마땅히 논제하여야 마땅하겠지만은 그러나 예로부터 장수가 한 방면의 책임을 받아 큰 일을 성공하려는 사람 반드시 모두 법도를 따르지 않고서 흔히 권모의 술책을 많이 써서 일을 성공시키는 수가 있으니 그러므로 이천에게는 책망하지 않는 것이 옳지만은 정하는 그가 있고 없는데 관계가 없으며 반드시 그를 힘입어 성공할 일도 없은즉 만약 그대로 두어 여러 해가 된다면 형세가 쓰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니 곧 내쫓기를 명하여 훗날에 진용하기를 알선하는 계제를 끊는 것이 어떻겠는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장수된 신하를 보내어 고뇌의 일을 모두 마음대로 처리하게 하고 성심으로 신임하여 말하는 것은 좋지 않음이 없어 그의 성공을 바라는 것은 고금의 공통된 의리인데 지금 이천이 한 방면의 부탁을 받아 바야흐로 계획을 세우는 터에 마음을 날카롭게 써서 사공을 도모하는 초기에 만약 마카에 보자 하는 사람을 내쫓는다면 그 마음의 날카로움을 꺾을까 염려되어 오니 좋은 계책이 아니므로 아직 그대로 머물러 두고 내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하니 어떠한가 하매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파면하며 내쫓는 것이 타당한 일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그대로 쫓아 즉시 병주로 하여금 정한을 파면하여 내쫓게 하고 다른 사람으로 고쳐 임명하게 하였다. 세종 7월 74권 세종 18년 8월 7일 경우 5번째 기사 변방에서 공을 세운 자에게 관직과 상을 주게 하다. 평안도 도절제사에게 전지하기를 강을 건너 지경에 깊이 들어가서 적의 병고를 실지로 탐지하고 나라에 공로가 있는 사람은 토관이거나 혹은 경직이거나 자원에 따라 제수하고 관직이 없는 사람은 급품을 주고 본디 관직이 있는 사람은 1급을 승진시켜주며 포물받기를 자원하는 사람은 면포 10필을 상주게 하고 비록 적의 병고는 알지 못하더라도 능히 산천에 험준하고 평탄한 것과 인물이 많고 적은 것을 살핀 사람은 면포 5필을 상주고 그 향리, 역자, 공천들도 위의 항목에 의가해 스스로 응모하여 갔다가 돌아온 사람은 면포 5필을 상주고 그 특별한 공로를 세운 자는 요역을 면제하여 주되 사천은 나이가 상당한 자로 본주인에게 충당하여 주게 하고 그 시기에 따라 공을 논하되 혹은 더 주기도 하고 혹은 감하기도 하고 하는 것을 참작하여 시행하도록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 7월 74권 세종 18년 8월 8일 신미 첫번째 기사 음양학을 하는 정앙의 글에 따라 사왕의 태를 길지에 묻게 하다. 정앙이 글을 올리기를 당나라 일행이 저술한 육안태의 법에 말하기를 사람이 나는 시초에는 태로 인하여 자라게 되는 것이며 더욱이 그 어질고 어리석음과 성하고 쇠함 모두 태에 관계 있다. 이런 까닭으로 남자는 15세에 태를 간수하게 되나니 이는 학문의 뜻을 두고 혼가할 나이가 되기를 기다린다는 것이다. 남자의 태가 좋은 땅을 만나면 총명하여 학문을 좋아하고 뱃슬이 높으며 병이 없을 것이요 여자의 태가 좋은 땅을 만나면 얼굴이 예쁘고 단정하여 남에게 흠앙을 받게 되는데 다만 태를 간수하면 묻는데 도수를 지나치지 않아야만 좋은 상스를 얻게 된다. 그 좋은 땅이라는 것은 땅이 반듯하고 우뚝 솟아 위로 공중을 바치는 듯 하여야만 길지가 된다고 하였으며 또 왕학의 책을 보건대 만 3개월을 기다려 높고 고요한 곳을 가려서 태를 묻으면 수명이 길고 지혜가 있다 하였으니 사왕의 태는 그가 왕위에 오름을 기다려 이를 편안하게 하는 것은 옛날 사람의 안태하는 법에 어긋남이 있으니 원컨대 일행과 사왕악의 태를 간수하는 법에 의하여 길지를 가려서 이를 잘 묻어 미리 수와 복을 기르게 하소서 하였다. 풍수하게 내려 이를 의논하게 하니 모두 상서한 것이 적당하다고 함으로 명하여 내년 가을에 다시 아뢰라고 하였다. 세종 7월 74권 세종 18년 8월 8일 신미 두번째 기사 도둑이 성함으로 그 형벌을 논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방금 서울과 지방의 도적이 날로 성하니 앞으로 더 하도록 버려두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흉년된 해에 겁탈하고 훔쳐가는 걱정은 더욱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 번 범죄한 것은 사죄 후에도 죄를 주는 법이 육전에 기재되어 있사오니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신등이 삼가 승리대전을 상고해 보건대 주자가 말하기를 대저 형벌은 비록 선왕이 이를 믿고 이에 의지하여 정치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형벌함이 교화함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백성이 나쁜 짓 하는 것을 금하는 데 없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 도형과 유형의 형벌은 남의 집을 뚫고 들어가서 훔치는 도둑과 엄난하고 방종한 죄를 거치게 하기에는 이미 부족하니 일체로 궁형과 비형과 같은 엄중한 형벌을 당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그 몸의 지체는 상하더라도 실제로 그 생명은 보존하게 할 수 있으며 또 난을 짓는 근본을 끊어버려서는 뒷사람으로 하여금 함부로 행동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니 어찌 위로는 선왕의 뜻에 합하고 아래로는 그 당시의 사정에 맞지 않겠는가 하였으며 오봉호씨는 말하기를 형벌이 가벼우면 범하기가 쉬우니 이것은 백성들에게 부끄러움을 모르게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예장나시는 말하기를 조정해서 법을 만들미 엄하지 아니하면 천하의 악을 금지시킬 수 없다 하였으며 근사록에 장자는 말하기를 육형을 금세의 사형 중에서 이를 취하였다면 또 한 백성의 죽음을 너그럽게 할 수가 있다 하였으며 활민서에는 송나라 소희 연간에 악평 지방에 흉년이 들어 마을 사람이 돈을 가지고 쌀을 사가오다가 산길에서 도망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마을 사람을 결박하고 쌀을 빼앗아갔다. 여제와 양간이 말하기를 이 무리는 자자로 단죄한다면 다시 도적이 될 것이며 귀양 보낸다면 다시 도망해 돌아올 것이다고 하면서 한쪽 발의 힘줄을 끊어 도성에 돌려 여러 사람에게 보이니 온 지방이 두려워하였다. 신등이 거기에 생각하건대 선유의 패단을 구제하는 말이 이미 저와 같고 여제와 양간이 도적의 해를 논한 말이 확실히 오늘날의 패단에 맞습니다. 근래의 도적이 혹 7-8 범하고 혹은 10번이나 범하여 그치지 아니하므로 그 형세는 반드시 그들이 죽은 뒤에야 그만두게 될 것이니 어찌 힘줄을 끊어 그들에게 다시는 도둑질을 못하게 하여 제가 타고난 수명대로 살다가 죽게 함과 같겠습니까? 또 당근의 형벌은 팔다리를 끊는 것이 아니라 그 억세고 날랜 힘만 꺾을 뿐이니 그들이 생업을 도모하는 데는 방해될 것이 없습니다. 원컨대 풍속이 바른 길로 돌아올 때까지 사전에 2번 범죄하고 사후에 1번 범죄한 사람과 사전에 1번 범죄하고 사후에 2번 범죄한 사람은 한쪽 발의 힘줄을 끊어서 난을 일으키는 근본을 없애버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처음에 3번이나 절도죄를 범하였는데도 대사를 만나서 요행이 면제된 사람을 서울 밖으로 내쫓았더니 조금 후에 즉시 도망해 숨는지라 또 그 처자와 함께 해도해 두어서 그들에게 제 힘으로 빌어먹게 하여 타고난 수명을 마치게 했더니 그러나 날로 소금을 굽는 민호를 침해하여 도적의 세력이 제어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연변 지방의 각 고을에 나눠두고 임시로 관노에 속하게 하였더니 곧 도망에 돌아와서 도둑질하는 것이 그전과 같고 허물을 고칠 마음이 없는 까닭으로 이 법을 만들기를 정한 것이다. 세종시록 제14권 세종 18년 8월 8일 신민 세 번째 기사. 함길도 평안도의 방비에 스스로 옥무한 학생들을 승진시켜 서용하게 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평안도 함길도에 스스로 옥무하여 변경 방비에 나아간 사람 중에 학생은 9품으로 9품은 8품으로 차례대로 간직에 승진시켜 서용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4권 세종 18년 8월 10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74권 세종 18년 8월 10일 개유 두 번째 기사 전라도 고천 근지에 천둥 번개 우박이 내리다. 큰 바람이 불어서 곡식을 많이 상하였다. 세종시록 74권 세종 18년 8월 11일 갑술 첫 번째 기사. 흉년임으로 국고의 소금으로 곡식을 받고 백성을 진제하다. 강원도 감사가 아뢰기를 지금 흉년을 당하여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는 데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컨대 국고에 저장된 소금 800석으로 곡식을 받고 백성을 진제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7월 74권 세종 18년 8월 11일 갑술 두 번째 기사. 흉년이므로 각도의 표문 전문은 수령이 직접 보내지 않도록 하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지금 흉년을 당하여 갖고 올 수령들은 오랫동안 임수회를 떠나 있을 수 없으니 금년 동지와 내년 정사년의 정조와 탄일에 각도의 표문과 전문은 건류, 교유, 역성, 염장관을 시켜 보내게 하고 정조의 진봉은 인리, 개수관 외에는 올려 보내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세종 7월 74권 세종 18년 8월 11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야인의 지위 이 파대 등 5인에게 의복과 신을 내려주었다. 세종 7월 74권 세종 18년 8월 11일 갑술 네 번째 기사. 고구의 죄수 산호 정용이 어미를 죽였으므로 자명시키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고부의 죄수 산호 정용이 그 어미를 때려 죽였사오니 형률에 의거하며 능지처사에 해당됩니다. 광주의 죄수 김구금, 박불대 등 강도는 형률에 의거하면 차명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7월 74권 세종 18년 8월 11일 갑술 다섯 번째 기사. 일본국 비주 태수 장구가가 토산로를 바치다. 세종 7월 74권 세종 18년 8월 13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오박이 오다. 세종 7월 74권 세종 18년 8월 14일 정축 첫 번째 기사. 망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 7월 74권 세종 18년 8월 15일 무인 첫 번째 기사. 문소전에서 망제를 행하다. 임금이 문소전에 나아가 망제를 친히 행하였다. 세종 7월 74권 세종 18년 8월 15일 무인 두 번째 기사. 강희관과 생도를 의주 영송관으로 요동에 보내 중국말을 배우게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첩정에 의하여 아뢰기를 국가에 중국말을 능히 통하는 사람이 적사오니 실로 염려스럽습니다. 강희관과 생도 중 나이 젊고 총명하며 민첩한 사람은 의주 영송관이란 이름으로 요동에 가서 머물러 있을 때 혹은 경수를 질문하기도 하고 혹은 어음을 익히기도 하라 하고 이에 마포 열필과 인삼 5건을 주어서 그들의 여비에 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7월 74권 세종 18년 8월 15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세 번째 기사. 평안도 도오절대사 이천에게 군사를 위임하다. 평안도 도오절대사 이천에게 전지하기를 이제 한 방면의 군사를 전체로 경에게 위임하노니 대저 변장의 배치를 반드시 교지를 받아서 시행한다면 견제되고 시일이 지연되어 이를 그르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지 않을 것이다. 만약 10,000명이나 되면 수효의 군사를 움직이게 된다면 계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밖에 형편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은 계달할 필요가 없으니 기회에 임하여 계책을 결정하여 배치하고 나중에 계달하라 하였다. 세종 7월 74권 세종 18년 8월 16일 김효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조의를 받다. 세종 7월 74권 세종 18년 8월 16일 김효 두 번째 기사. 제주사람 잉읍성을 관통죄로 차명에 처하게 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제주사람 잉읍성이 제 상전의 딸을 간통하였사오니 형률에 의하면 차명에 해당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7월 74권 세종 18년 8월 17일 경진 첫 번째 기사. 변방의 경보를 맞아 무사를 장려하기로 하다. 상첨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문관과 무관을 아울러 쓰는 것은 국가를 장구히 편안하게 하는 방도인 것이다. 요사이 통감 훈의를 찬수한 일로 인하여 유신을 집현전에 모아서 전적을 두루 상고하였더니 학문을 숭상하는 기풍이 조금 떨쳐졌다. 이제 연사의 흉작으로 인하여 이미 강무하는 일과 교회에 거동하는 일을 정지시켰으므로 무사를 만나보는 일이 대개 적었는데 하물며 동계와 서계의 두 지방에서는 변방의 경보가 그치지 않으니 마땅히 무사를 장려하여야 되겠다. 이제부터 군사들을 매일 50명씩 후원에 불러들여 만나보고 그들이 활 쏘고 말 달리는 것을 시험하여 만일 활 쏘는 것과 말 타는 것에 있어
말 달리는 것과 손 쓰는 것이 다 같이 빨라서 능히 5번 쏘아 다 맞히는 사람이 있으면 도 200을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좋습니다 하였다. 동계는 함길도 이거 석연한 평안도이다. 세종시로 74권 세종 18년 8월 17일 경진 두 번째 기사. 봉상시의 노 김질동이 도적질을 했으므로 차명에 처하게 하다. 의건부에서 아뢰기를 봉상시의 노 김질동이 은으로 만든 모사 그릇을 도적질을 해서오니 형률에 의거하면 차명에 해당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74권 세종 18년 8월 17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종려서 녹사 1인을 더 설치하다. 관질은 전구품으로 재용관 부녹사 밑에 있게 하였다. 종묘와 영령전에 대제를 함께 지낼 때 한 사람이 혹시 서너 가지 사물을 겸하게 되므로 한 사람을 내려두게 된 것이다. 세종시로 74권 세종 18년 8월 17일 경진 네 번째 기사. 연변지방에서 얼음이 얼기 전에 수확을 독려하도록 하다. 영중추원사 최윤덕이 의논을 올리기를 이 앞서 평안도 연변지방에 거주하는 백성이 야인들과 섞여 살고 있어 혹은 강을 건너가서 토지를 경작하여 일찍이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은 까닭으로 지금 비록 불화하게 되었으나 무지한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예사롭게 여겨 경작하고 수확하되 조금씩 두려워하거나 피하려 하지 아니합니다. 하물며 강계 등지는 기후가 일찍이 추워져서 강 얼음이 빨리 얼어붙으니 만약 추수를 늦추어 볕곡이 들판에 널려져 있으면 야인들이 텀을 엿보아 좀 도둑질을 할 것이 틀림없을 것이니 심히 염려됩니다. 이것이 이른바 문간의 단속을 잘 하지 않은 것은 도적에게 도둑질하라고 가르치는 격이 됩니다. 얼음이 얼기 전에 마당에 수확을 독려하여 거두어 가지고 성체간에 들어가 보존하되 들판은 깨끗이 비워놓고서 적을 기다리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즉시 평안도 도절제사에게 전지하기를 경의 뛰어난 계략으로서 응당 이런 실수가 없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다시 방비를 더하여 후회가 없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74권 세종 18년 8월 17일 경진 다섯 번째 기사. 떠돌아다니는 이들을 금지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하삼도에 떠돌아다니는 인물을 만약 금지하지 않으면 호구가 날로 줄어들 것이므로 그 패단이 작지 않을 것이니 마땅히 요긴한 길목에서 엄하게 막아 지키어 다만 그 도의 안에서만 서로 다니며 얻어먹게 허락하소서 하여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74권 세종 18년 8월 17일 경진 여섯 번째 기사. 살인한 자들을 처벌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진주의 죄수 한사은과 강령의 죄수 황인용이 사람을 구타하여 죽였사오니 형률에 의거하면 교형에 해당되었고 고산의 죄수 눌대는 사람을 찔러 죽였사오니 차명에 해당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74권 세종 18년 8월 18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로 74권 세종 18년 8월 19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로 74권 세종 18년 8월 20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로 74권 세종 18년 8월 21일 갑신 첫 번째 기사. 김효정을 북경에 보내 할애하고 왕세자 등과 평문에 배례하다. 예문관 제하 김효정을 북경에 보내어 성절을 할애하게 하고 임금이 왕세자 희와 문무 백관을 거느리고 평문에 배례하기를 의식대로 하였다. 세종시로 74권 세종 18년 8월 21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장신 등 7명을 암령하여 요동으로 보내다. 세종시로 74권 세종 18년 8월 21일 갑신 세 번째 기사. 후원에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하고 이날부터 일상의 일로 삼았다. 세종시로 74권 세종 18년 8월 22일 을이후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로 74권 세종 18년 8월 22일 을이후 두 번째 기사. 평안도 감사 박안신이 임기가 다 되었으나 옛날 직무에 머무르게 하다. 전지하기를 역대의 제왕들이 그 변방의 사물을 중하게 여기지 않은 이가 없으니 당나라의 마인은 북정에 있은 지가 대개 8년이나 되었으며 송나라 이한초는 관남군을 지킨 지가 8, 9년이나 되었는데 모두 그 직에 있는 세월을 장구하게 하여 군수와 일반 백성이 평소로부터 그를 믿고 있어
이웃 도적의 건심을 거치게 하였다. 우리나라의 함길도 평안도의 두 도는 지경이 저쪽 땅에 연해 있어 방하는 일의 기묘함이 다른 도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러므로 을의 명신을 가려 뽑아서 그 직무에 오래 있게 하였는데 이제 다른 도는 모두 2주년이면 최대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본도에 방어하는 일은 옛날에 비하여 더욱 긴급하고 야인이 연달아 들어와 침략하여 지금도 적의 사변이 이미 보고되었으니 사변에 대응하는 사무는 신진한 사람이 창졸간에 능히 처리할 수가 없을 것이다. 경이 지금에 있은 지가 이미 2주년에 임박하였으니 도적의 사변과 군민의 실정을 두루 알지 못함이 없을 것이고 그를 처리함에 있어 익숙할 것이며 어찌 범상한 전례에 구애하여 경솔히 채임할 수가 있겠는가. 이제 옛날의 직무에 오래 있게 하던 뜻에 따라서 경을 머물러 있게 할 뜻을 이미 작정하고 있으니 떠날 때가 머물까 하는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작정하여 끝까지 공을 이루고야 말겠다고 생각하여 나의 마음을 저버리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74권 세종 18년 8월 22일 을요 세 번째 기사 박아생의 아내 복비의 죄를 논해 사형에 처하다. 지서상군사 박아생의 아내 임복비는 현감 임수산의 딸이다. 일찍 어버이를 여의고 아버지의 첩 소군에게 의탁하여 살았는데 그 서형 의여연은 소군의 아들이다. 여연이 복비를 간통하고자 하니 소군이 또한 복비로 하여금 음식과 거처를 모두 여연과 함께 하고 어연과 함께 하고 허물없이 가까이 지내게 하였다. 복비가 그 숙부 임덕산에게 사연을 고하니 덕산은 말하기를 이것은 너희 아비가 어연을 가르치지 못한 과실인데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금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루는 어연이 제 어미와 공모하여 복비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몹시 취하게 하고서 급간하여 마침내 아이를 베게 하였다. 덕산이 장차 복비를 아생에게 시집 보내려고 하니 복비는 해산을 하고 난 후에 시집 가고자 하여 상대를 마치지 못하였음을 핑계하고 거절하였으나 덕산이 듣지 아니하고 굳이 시집 보냈다. 복비가 아생을 따라 서산에 이르는데 해산할 길이 이미 박두하니 이에 그 짓으로 병이 심하다고 말하였다. 아생은 이 말을 믿고 덕산으로 하여금 데리고 돌아가서 병을 치료하라고 하였으나 덕산은 듣지 아니하였다. 복비는 꾀한 것이 틀리게 되며 드디어 어연과 함께 도망하였다. 후에 이를 잡아서 군문하니 모두 자복함으로 장차 복비를 교형에 처하려고 하니 복비의 종이 그를 올려 어연의 복비를 강간했다는 사실을 남김없이 말하고 사형을 감하여 주기를 애걸하며 임금이 이를 보고 승정원에 명하기를 복비의 옥사는 나도 또한 의심하였는데 지금 그 종이 그를 올려 그 죽음을 면하게 달라고 청하니 경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신등이 역시 의심스럽습니다. 후에 비록 서로 화합한 듯 하오나 처음에는 굳이 거절하였으니 사형시킬 수는 없을 듯합니다 하였다. 이에 정부에서 의논하게 하고 말하기를 복비에게 죽음을 면하게 하려면 아주 먼 변방의 관비로 정하여 보내고자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영의정 황희가 아뢰기를 후에 비록 서로 화합하게 지냈으나 그 처음에는 굳이 거절하였으니 마땅히 사형에 처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참찬하에는 의논하기를 처음엔 비록 좋지 않았으나 후에는 서로 사이좋게 지냈으니 마땅히 사형에 처단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황희의 의논에 따라 명하기를 사형을 감하고 거두고 관비로 삼으라 하였으나 형조판사 정현이 다시 아뢰기를 복비는 절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마땅히 사형을 면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형률에 의가해 사형에 처하게 하소서 하므로 그대로 따르고 소군도 또한 교형에 처하여 어연은 자명에 처하게 하였다. 덕산은 현재 도망 중에 있어 잡지 못했으므로 이에 명하여 비록 사제가 지났더라도 끝까지 주문하여 영구히 여연 군적에 충당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74권 세종 18년 8월 23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74권 세종 18년 8월 24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74권 세종 18년 8월 24일 정해 두 번째 기사 김덕생의 사위 황육을 연풍 현감에 임명하였으나 도로 경직에 두다. 황육이란 사람은 김덕생의 사위이다. 덕생이 태종 때 공로가 있었으나 일찍 죽었으므로 황육에게 특별히 통찬을 제수하였다가 겨우 1개월 만에 연풍 현감에 임명되었는데 숙배하고 떠나려고 할 때 임금이 도성직에 명하여 작업을 올리고 도로 경직으로
임명하였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8월 24일 정행. 세 번째 기사 대마주 사신 위문대랑 등 7인이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8월 25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